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정인영님 사연인데요. 서정님과 사연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음식은 어땠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모임에서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극은 이 썸녀분은 호감을 가지고 연락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생각하고 우리가 연기를 한 거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고민이 생겼는데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사연을 보내요. 2달 전부터 친한 선배의 소개로 파인다이닝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구성원들이 10명 정도 되고 남녀 비율도 비슷해요. 이런 모임에 가면 솔직하게 말하면 썸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러니까 특히 관심 있는 분들 성비도, 있으면 네, 성비도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일 끝나고 시간 되면 참석하는 편인데 자주 만나게 되는 여성분이 어제 모임 후 저한테 개인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상황극 한 게 요 내용인데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 단톡방에서 인사를 다 나눴는데 개인톡이 와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인형님 입장에서는 단톡방에 원래 모임 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네, 다 네, 인사 네. 나누잖아요. 그쵸. 뭐 잘 들어가세요. 즐거웠어요. 이런 얘기 하죠. 다음에 봐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이 모임을 하는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이 오면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진짜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는 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감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단톡에서 인사를 했는데 굳이. 굳이 개인톡까지 왔을 때. 네. 그럼 어떤 거를 통해서 여기서 더 진전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볼 수 있을까? 여기 아까는 우리가 상황극이었는데 네. 짧게 대화를 끝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여성분을 썸녀로 봤었을 때 네. 이 다음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면 관심이 있다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톡을 텄잖아요.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뭐 인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내일은 뭐 하세요? 라든지 아, 그런 걸 물어볼 뭐 때가 평소에는 있으니까. 뭐 어떤 거 하세요? 뭐 파인다이닝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조금 한두 가지 질문들이 더 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인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연에서는 그 다음 대화를 모르지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그런 뒤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서는 네. 그 다음 걸 물어보는 거군요. 이번 주에 뭐 하는지, 그쵸. 영화를 좋아하는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다른 시간에 뭘 하는지.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저도 예의상 즐거웠다 하고 오늘 음식 어땠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 큰 진전이 없는 대화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모임에 있는 모임에 있었는데 네. 이 여성분이 조금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형님한테 그냥 그 신입 멤버들한테 관심 그쵸, 가져주는 그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관심 안 가져주면 이 모임에서 안 빠져나가는 사람도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또 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죠. 어쩌면 이분이 나한테만 이거 보낸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이, 물어보기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애매한 관계라면. 만약에 뭐 물어봐야겠다면 저 그 소개해준 친한 형 있잖아요. 그 형한테 그 형한테 혹시 뭐 이 여성분 원래 뭐 좀 잘 남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냐. 잘 챙겨주는 편인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굳이 다른 분들한테 혹시 이분한테 뭐 그때 안부 연락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렇고 그랬다가 너도 다 받았는데 해도 이상하고. 그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이렇게 다 보내는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 여자분. 네. 모임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원래 모임장이거든요. 아, 모임장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모임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여러 사람한테 다 보내는 분이요? 그러니까 모임장이 내가 아닌데?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모임을 잘 만들고 싶은 걸까요? 그냥 본인 성향이 원래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챙기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뭐 한 대여섯 명한테 보내고 뭐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아,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5명 있으면 2명한테는 네, 모임이 끝날 때마다 개인톡을 보낸다거나 그쵸.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눈치를 챌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군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이 여성분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그냥 아무 사심 없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서정님이 봤었을 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조금은 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요 정도 대화면 그냥 뭐 할 수 보낼 있는 수도 있는 대화거나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본적인 친분을 만들기 네.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화. 그럼 제가 사연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또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네. 몇 번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번 개인톡은 왠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형님만의 그냥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인형님도 나름의 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모르죠, 그건. 근데 이거는 다음번 모임에 갔었을 때 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인톡이 오고 나서 네. 다음 모임에 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면 이제 가실 예정이거나. 네. 그때 여성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전에도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려다가 갑자기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바쁘셔서 그런 건지 안 오셔서 아쉬웠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네. 요 인형님한테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단톡으로 말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개인톡으로 그런 걸 보냈다는 거면 진짜 이제 호감으로 갈 수 있는데 단톡에서는 원래 안 오면 그런 말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모티콘을 뭐 쓴다거나.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의 말은. 사연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서정님이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군요. 그냥 저도 일 끝나고 모임을 참여하고 싶었던 거고 모임 내에서 만남은 지향하는 편이기도 하고 외로워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어서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걸 제가 계속 곱씹다 보니까요. 인형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상황이 지금 보면.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이게 잘 보면 인형님의 마음과 네. 이 모임의 분위기가 다른 게 인형님은 일단 외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네. 이성분들이 있어. 그리고 자주 만나게 돼. 음. 그러면 감정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근데 어떤 여성분이 나한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야. 내 네. 느낌에서. 네. 그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사연까지 보내주신 게 아닐까. 요 감정이 맞는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그녀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네. 인형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지도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면 네.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호감이라든지 뭔가 플러팅을 눈치채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모임에서. 네. 어떨 때 좀 그런 걸 눈치채게 되나요? 일단 뭐 굳이가 붙으면 저는 약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내 옆에 앉는다던가. 그러니까 내 옆에 굳이- 앉는 게 자주 있거나 내 앞에 네. 앉아서 대화를 자꾸 나누려고 네. 할 때. 하고 막
굳이 날 챙겨준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럼 이건 어때요? 모임 끝나고 네. 그러니까 차를 태워준다고요? 태워준다거나. 그것도 사실 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차를 가져간 날이면 저 같아도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고 싶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를 태워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랑 집 방향도 다르고 굳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만 태워준다고 하고 그러면 약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모임이 끝나고 났었을 때 같이 가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네. 더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약간 2차 느낌인 거죠. 근데 차를 타고 같이 간다. 음.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서로 못했던 대화들도 그 안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호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톡이 많이 오거나 네. 개인적인 번호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네. 모임장은 각 개인의 번호를 알 수 있지만 네네. 개인이 개인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서로가 그쵸. 이렇게 또 공유하지 않는 그 이상. 단톡방에서 만나는 단톡방에 다 들어가 경우나. 있으니까. 근데 뭐 개인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네. 아니면 인스타를 찾아서 DM으로 아, 네. 이런 컨택을 하려고 했었던 거면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있다고 모임에 할 수 갔는데 나는 그 사람 인스타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팔로우를 걸었어요. 팔로우를 걸었어. 어때 그럼? 오. 관심 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관심이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이성적인 관심인지 그냥 그 그냥 모임에 친해지려고 있는 하는 건 그건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화를 그 해봐야 정도는. 되는 거고. 네. 하고 평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또 좀 다를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게 있을까요? 1대1로 만나야 되거나 일단 이런 모임에서 만났는데 둘이 이제 만나야 넘어갈 될 때요? 때. 네. 우리가 팁을 알려주죠. 약간 아까 차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뭐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태우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래서 탈 같이 수도 탈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내려주는 거죠. 뭐 코스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어떤 그럼 상황이 와도. 그건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그쵸. 일단 하고 약간 티를 내는 거죠. 내가 태워주는데 모두에게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엔 나는 너를 위한 한 거였다.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쵸. 점수 따기는 딱 좋네. 네, 약간 티도 은근히 내면서 약간 그런 귀여운 그런 거죠. 이런 모임에 갔었을 때는 소소한 것들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 다이닝이면 뭐 내가 아는 다른 맛집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운동 같이 하는 모임도 많고 네. 동호회들도 있으면 뭔가 운동 관련된 챙겨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뭐 여기 브랜드 운동화가 좋더라 그런 이런 것도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음료수를 사오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만 준다거나. 맞아요. 하고 뭐 다들 그냥 뭐 메뉴 하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을 하는데 뭐 내 취향만 알아가 준다던가 이런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에서는 하나의 플러팅으로 그럴 것 같아요. 보이기도 하고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변 지인들의. 근데 이렇게 모임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생기잖아요. 아, 그쵸. 우리가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만나지 마세요.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모임 자체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데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거고 그만큼 대화가 어느 정도 잘 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신분이 보장된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네,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경계심을 조금 낮출 네, 수가 있는 거군요. 늦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모임에 갔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는 행동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소개팅으로 알게 되면 둘만 만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이렇게 뭐 약간 좀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개팅으로 사람들도 만나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지 맞아요. 그러면 교우 관계라든지 음. 아니면 인간관계를 좀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장점일 것 같아요. 단점도 얘기해 주죠 그럼. 아유, 단점이야 뭐 잠깐 뭐 싸우기라도 해도 보기 불편한데. 그러니까 싸운 다음날 모임이 있어. 아, 근데 참석한다고 다 일단 동그라미를 쳐놨어. 그렇다고 막 제 성격은 내가 아무리 싸웠어도 내가 쟤를 피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는 내 모임을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 근데 어쨌든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뭐 헤어지면 더 불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귀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것도 사실 좀 불편하죠. 그게 클 것 같아요. 이게 연애를 하면서 내가 연인이랑 있는 모습들을 음. 내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네. 모임도 지인이 된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이 보이게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운 후에라든지 음. 아니면 우리가 감정이 뭔가 틀어져 있었을 때도 모임이라는 걸 참석해야 되거나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너무 싫어요.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막 나는 기분 안 좋은데도 왠지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인형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뭐 모임에서 네. 연애 장단점과 아니면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인형님이 정말 제가 언뜻 떠올린 것처럼 본인이 관심이 있는데, 나는 외로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라고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한번,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락을 이어가 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임에서 만나서 네. 이 모임을 계속 나갈지 아니면 둘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거나 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둘만 파인 다이닝을 하면서 아, 그쵸. 맛집을 찾아다닐지 만약에 둘이 뭔가가 통했다면 그 모임 나와야죠. 같이 그냥 둘이서만 보내야죠. 모임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자면 네. 여기서 인형님이 이분이랑 잘 되면 좋은 건데 네. 이 여성분한테 다른 사람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성분한테 네, 그 그러니까 모임에서요.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데 누가 괜찮더라 이런 거요. 이런 개인 톡을 나눈 걸 나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내가 이 모임을 가다 보니까 이 모임에 뭐 A라는 남자분이 네. 이 여성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내가 눈치를 챘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관심 있는 걸 눈치챘는데 내가 좀 질투가 나네?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내 마음을 네. 하긴 한 거군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먼저 쟁취해야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좋아하는 게 아닌 거면 뭐 그걸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모임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네. 갔는데 그 여자분 옆에 계속 뭔가 A라는 남자분이 네. 자꾸 앉으려고 하거나 대화를 많이 네, 나누고 네, 있거나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질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개인톡이 와서 인사치레로 그냥 한 건지 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친한 형한테 소개를 받았으니까 이 여성분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맞아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평상시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근데 이 여성분이 그전에는 개인톡을 안 하다가 네. 인형님한테 한 거면 네. 인형님 또 마음을 조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왜냐면 당장 그만큼 지금 이 여성분은 우리가 그냥 썸녀라고 칭하자면 네. 용기를 낸 거잖아. 그쵸. 개인톡을 보내고.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는 살짝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았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모임을 계속 나가다 보면 네. 또 뭔가 끌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첫인상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4번, 5번 만나다 보고 아니면 대화도 해보고 음.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을 때 네.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맞아요. 한 번 더 그럴 수 관심이 있어. 가거나 맞아.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또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인형님이 나는 절대 연애를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쵸.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막 크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 여자분이 이성적인 호감이든 그냥 모임에 있는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어서든 그냥 뭐 더 마음을 열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30대 초반인데 친구를 만드는 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남사친, 여사친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아, 연인으로 좀 그런가? 발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의 차이니까 그쵸, 누군가는 또 그냥 편하게 친구를 만들 음. 수도 있고 근데 저는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음. 이왕 만날 김에 연인으로 만들어서 좋은 곳도 더 많이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좋지 않을까. 파인다이닝 둘이 드세요. 그럼 우리가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이런 모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참 매력적이다. 아니면 모임에 갔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뭔가 그 모임에서 이 모임의 분위기를 이끌고 사람들 다 잘 챙기고 그런 모임장 같은 스타일이 원래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이 인기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 인기도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한테 먼저 눈길이 가긴 하지만 네. 근데 내 남자친구가 저런 스타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임장으로서는 최고인데 그래서 남자친구로서는 먼저 아닌 거네요. 네, 먼저 관심이 가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내 남자친구가 된 다음에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냥 아. 뭐 어떤 모임에서든 운동 네. 모임, 뭐 파인 다이닝 아니면 그냥 뭐 도회를 하는 모임 남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었을 때 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냥 서정님의 그냥 상상 속에서 이런 남자분이 있으면 네. 그냥 눈길이 갈 모임에서 것 한 번은 같다? 눈길이 갈 것 같다. 잘생기면 일단 눈길이 가고요. 일단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그쵸. 외적으로 뭔가 내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되게 뭐 묵묵하게 나중에 뭐 뒷정리 같은 거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매너 같은 거? 그런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 눈에 한두 번 들어오다 보면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조금은 더 그 모임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모임장처럼 너무 적극적인 사람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뭔가를 하는 그쵸. 사람이 한 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네, 있구나. 나중에는 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30대가 되고 나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면 솔직하게 이성분들한테 관심을 안 가잖아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참 괜찮다 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매력적이니까 자꾸 언급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남자분들이 네. 일방적 대화 말고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티키타카. 대화인데 중요하죠. 그런 대화를 여성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은 대화 방식이 조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갔으니까 어색하잖아요. 네. 대화가 막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조금 이렇게 집중하게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대화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딴 길로 안 새게.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서로 웃을 수도 있고 어색하지 않게. 저도 모임 가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대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대화의 길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표정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이끌리는 게 아마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자주 웃어주거나 맞아. 리액션 잘하는 그 여자 리액션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클 것 같아요. 음, 뭐 외적으로 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액션과 티키타카. 그런 부분이 있지 음.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번외편까지 네.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인형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모임 참여하면서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라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굳이 경계할 필요는 없다. 네. 인형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